안녕하십니까, 차대현입니다. 닥터차 수랩 실험방송 오늘도 시작합니다. 또 이틀 단위로 업데이트한다는 약속을 좀 어겨버렸는데요. 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구독자라든가 아니면 뷰수에 대해서 사실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실망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자막도 넣었으면 좋겠고, 또 슬라이드나 이런 것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마 지난 편 계속 이 클립을 이어서 보신 분들은 멍멍거리는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그게 일부러 효과음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제가 주로 이 비디오 클립 촬영을 제 서재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막내, 우리 집에서는 이제 식구처럼 여기는 그 막내가 그 밖에서 놀아달라고 이 지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제거하는 문제, 이게 편집을 요하는 문제고, 조금 더 이제 이 전문가들의 이 자문이나 협력을 얻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런저런 문제들 생각을 좀 해봤고, 원래는 지금 8월 한 15일에서 20일경까지 실험 방송을 한 이후에 본방송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그래도 한 230명 이상 제 클립을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꿋꿋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그동안 제가 실험 방송에서 주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주변국을 포함한 북한까지 우리를 찔러보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또 나름대로 우리의 선의와는 별개로 지금의 남북한 관계라는 것을 자신들이 이제 주도해 나가는 그런 절호의 찬스로 보고 우리를 계속 찔러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 중국이나 러시아 군용 항공기의 이 카디즈 또는 영공 침입이라든가 한일 갈등도 이런 주변국들하고 북한의 경쟁적인 찔러보기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국면을 우리는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저는 그 방송을 통해서 정파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얘기는 조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한쪽을 옹호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흔히 지금 야당이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거 아니에요. 마치 자기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정책이 잘 되고 있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안보도 불안하고 외교적으로 주변국하고 사이도 나빠지고, 이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미 앞 클립에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외교 안보적인 문제의 상당수는요, 과거 정권의 유산이기도 해요. 과거 정권의 정책적 실수가 지금 정책적인 지금 파급 영향을 미치는 거인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정당의 옛날에 이 위원회 자문을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제부터 제대로 해보려면 정당으로서 국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보려면 무조건 우리는 옳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이런 의견 개진 가지고는 결국은 악담이고 일종의 야유에 불과하다. 지금 정책이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상당 부분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학습을 한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고해성사나 반성,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었다라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입 밖에 내질 않고, 지금 정부가 잘못해서 누구도 국민들이 공감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과거에 잘못했다라고 해서 지금 그걸 그대로 답습해도 될까요? 아니죠. 더 잘하라고 뽑은 정부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왜 답습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냐고 또 펄쩍 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문제로 삼는 거는요, 이런 외교 안보적인 도전을 헤쳐나가는 국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 결정 체제가 지금 돼 있느냐는 문제예요. 흔히요 이런 얘기하죠. 남북 관계도 그렇고 뭐 지금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탑다운 어프로치, 최고 지도자의 정책적 의지에 대한 돌파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탑다운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래야 될 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사 형통일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론적으로요,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질 때 많이 쓰이는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지금 나온 외교 안보적인 현안이 일상적이고, 그리고 그 결과도 그렇게 국가의 측면에서 심각하지 않을 때, 위기가 아닐 때 나오는 정책 결정 과정은요, 영어로 organizational process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 조직적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과정이냐 하면은 결국은 정부의 전문 부처들끼리 서로 전문 영역에 따라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번에 그 어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산업연수생을 더 받기로 했다. 그럼 이 사안을 위해서 법무부하고요, 출입국 관리를 맡고 있으니까 외교통상부하고 협의를 하겠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평상시대로 진행되는 전체 외교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걸 밖에다 공모하거나 청문회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일상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안이 일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산업연수생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노비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면 법무부 같은 경우에 출입국 관리 어려움을 막 제기를 하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령 이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노동 유연성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될 거고,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와의, 해당 국가의 외교 관계 때문에라도 이거 넓히는 게 낫지. 제각기 의견을 개진하면서 더 많은 이제 의견들이 개입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만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국회, 그리고 NGO라고 얘기하는 비정부 그룹, 인권단체 다 끼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넓은 이제는 국론의 수렴이 필요할 때가 됩니다. 필요한 사안이 있는데요. 일상적이지 않지만, 그런데 위기까지는 아닐 때 국론 수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걸 뷰로크라틱 팔로틱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정이요, 굉장히 비일상적이고, 이게 결과가 심각해서 위기로 이건 다 물어보고 할 과정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 결정, 스몰 그룹 디시전이라는 걸 씁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결과가 굉장히 심각할 때도 어느 국가하고 스몰 그룹 디시전 해요.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이게 위기로까지 안 갈 때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위기도 아니고 사안이 일상적이면 정부 부처들끼리 해결하다고 놔두더라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게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쳐도 사실은 일단 결정은 국민들한테 내려놓고, 결정은 먼저 정부와 참모들끼리 내려놓고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옳았냐, 그러냐, 피드백을 받아봐야 돼요. 그런데요, 한번 보자고요. 지난 한 2년간 이게 대북 정책도 그렇고 다른 정책도 그렇고요.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 2년 반 이상 대한민국이 계속 정말 시간 여유가 없는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위기 과정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대북 정책만 해도요, 북한이 미사일 빵빵 쏴대든 2017년 11월, 그 다음에 혹시 평화가 아슬아슬하던 2018년 2, 3월까지는요, 스몰 그룹 디시전, 소그룹 결정에 정당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소그룹 결정이 너무 오래 지속된 거예요. 물어봤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물어본다라는 거는요,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제대로 녹여내고 소통하는 거예요. 홍보하고, 아,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날 믿고 따라주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앞에서요, 1970년대부터 다 해왔던, 전형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자주 이용해왔던 수법이에요. 21세기에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저 트럼프까지도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국가 대사에 있어서는 공화당 주류, 더 넓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그리고 워싱턴 정책 서클의 얘기를 듣습니다. 듣는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학자들 불러다가 구색 맞추기로 얘기만 듣고, 아, 내부에 학자들이 있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학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요, 눈치 보고 거기에 맞추는, 어떻게든 지금 핵심, 이른바 얘기한 실세들이 얘기하는 의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그거는 절대로 전문적인 제대로 된 조언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니라고 펄쩍 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모든 외교정책 결정 과정, 다양한 외교정책 결정 과정 분석들이요, 소그룹 결정들, 쉽게 얘기하면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결정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많은 경우에 실패로 끝나는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실패로 끝나느냐 하면요, 그룹싱크, 집단 사고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분위기몰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몰려가는데, 그리고 보니까 우리 보스가 그런 쪽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얘기했다 괜히 미움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 분위기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집단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소그룹 정책 결정을 하면은요, 특히 그 대통령 중심제 같은 권력 구조 내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은 최고 지도자와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정책적인 영향력이 결정이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저 사람의 전문 영역이 누구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사람들 중에 누가 정권을 만드는데 더 많이 기여를 했느냐, 누구 말빨이 더 먹히냐, 누가 실세냐, 이거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정책도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가령 얘기하는 국내 정치 라인들이 더 세면 그 목소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자꾸 하필 주변국들이 계속 찔러보기를 하고 정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시기, 공론을 통합해야 되고 민의가 하나로 모여야 될 시기에 자꾸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제 얘기하기 싫었는데, 자, 한일 갈등에 대해서 보죠. 한일 갈등에 대해서 초반에 이거 강경이 나가야 돼? 저도 강경이 나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필요할 때는.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한 게 외교안보 전문가였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지소미아요, 어제 SNS에 쓰면서 분명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정책 결정 내에서는. 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라면은요, 지소미아 지금 파기 통보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그래도 유리하다고 느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카드 될 수가 없고, 오히려 한일 갈등을 격화시킨 책임을, 우리가 아무리 내부에서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관객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데 그걸 우리가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결국 오늘 파기 방침 결정했잖아요. 지금 SNS에 제 그 포스터는요, 성지순례를 하고 있어요. 네, 저의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그냥 워낙 네트워크가 짧고 만나는 사람이 한정된 백면서생이 잘 모르는 딸깍바리가 괜한 오해를 가지고 모든 걸 악의로 해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 정말 전문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의견을 내서 그것도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까지 제대로 다 청취하고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그 토론을 나갔더니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그럼 옛날 정권은 어땠어요? 제가 잘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그만큼 할 바에는 왜 더 나은 나라, 왜 더 나은 사회를 표방을 했을까요? 직설적으로 얘기합시다. 전임 대통령 왜 쫓겨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룹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정책 추진하다가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뽑은 거예요. 그 열정이 합해져서 된 거고요. 광장에서 외쳤던 사람 중에는요, 지금 무조건 이게 옳다고 눈 뒤집고 입에 거품 무는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